뭐 만원, 그 다음에 5만원, 10만원 이런 단위로 떨어지는 형태로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낫다. 네, 안녕하세요. 리서치 헬퍼 박 대표입니다. 오늘은 예비 창업 패키지 수혜 받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제가 이제 전문 멘토링을 하거나 지금은 제가 전담 멘토를 하고 있진 않지만 멘토링을 해드릴 때마다 항상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이 되게 비슷비슷합니다.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5가지를 뽑아서 요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수혜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제품에 대한 퀄리티,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구현을 해야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세요. 이 시제품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시중에 출시하기 전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계별로 MVP라고 해서 단계별로 이 제품의 퀄리티를 점점 높여 나갈 수 있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고객들이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능을 가진 제품을 만드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비 창업 패키지로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도 실제 인건비나 아니면 나머지 비용들 빼고 나면 시제품 용역비로 쓸 수 있는 돈이 대략 1,000만 원에서 많으신 분들은 한 2,500만 원까지 될 겁니다. 그렇게 시제품 제작으로 쓰고 나면 사실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드웨어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형을 떠야 된다. 금형 만드는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D 프린팅으로 만든다. 아니면 이제 조금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깎아서 만든다. 그런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서 3D 프린팅으로 출력해가지고 하시는 거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하면 금액이 많이 작아질 거고 그 돈으로 다른 사업들을 더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원 사업을 받았을 때 최대한 금형으로 만든 제품과 유사하게 만들어주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몰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금형 사출할 수 있는 설계 도면을 만들면 나중에 이제 금형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도면에서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다만 3D 프린팅으로 만들게 되면 얘는 이 금형을 몰드를 만드는 작업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적정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안에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양산하기 위해서 제품 생산할 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또 진행하기 때문에 3D 프린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몰드를 구현하는 방식, 그 다음에 각 조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출력을 해서 이 제품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이 제품을 그대로 영상 촬영, 사진 촬영을 했을 때 전혀 이질감 없게 만들어주는 작업까지는 해줍니다. 저희가 실제 시제품 제작을 해준 거 보면 3D 프린팅으로 그냥 단순하게 출력하면 금액이 그리 크진 않아요. 그런데 몰드를 만들고 또는 플라스틱 자체를 깎아가면서 실제 금형과 똑같이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하게 되면 비용이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까지 올라갈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시제품의 퀄리티는 이 지금 주관기관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명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나중을 위해서 이 이후에 진짜 사업을 위해서 제품에 대한 비용을 좀 더 쓰는 거는 저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노트북이나 컴퓨터 어디서 구매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컴퓨전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온라인 매장에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전자랜드 뭐 마트 이런 데 가서 오프라인 매장에 가셔서 구매를 해도 됩니다. 저는 어떻게 추천드리냐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액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승인을 받고 구매하려고 하다 보면 실제 견적이 바뀌어 가지고 구매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매장은 이런 할인율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매장하고 지금 뭐 이렇게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장에서 구매하시는 게 낫고 뒤에 금액이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몇천 원,
뭐 몇백 원 단위까지로 결제가 되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는 거는 대부분 뭐 만 원, 그 다음에 5만 원, 10만 원 이런 단위로 떨어지는 형태로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낫다. 뭐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사업비를 다 쓰기 위해서는 뭐 만 원 단위로 떨어져야 나중에 우리가 계산하기가 좀 더 편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뭐 보통 포인트나 아니면 이렇게 상품권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부가적인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는 것을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사업비 잔액은 얼마 정도 남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사업비 잔액은 영원 딱 지원받은 금액 다 쓰는 게 좋습니다. 다 쓰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노트북이나 컴퓨터, 전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원 단위로 그 다음에 정리가 되어야 정리하기가 쉬울 겁니다. 네, 네 번째로 인건비에 대해서 얼마까지 집행해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100%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대보험 저희 이제 기업부담금까지 보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원 단위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10원 단위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세 번째 사업비 잔액이 얼마 남는 게 좋냐? 0원으로 남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는 90% 또는 91%, 92% 정도만 인건비를 책정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고는 있어요.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급여가 200만 원 나가야 된다고 하면 사대보험 포함하고 세금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금액이 정말 이상해질 거예요. 그냥 딱 200만 원만 지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낮춰서 190만 원만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에 대한 부담은 늘어나지만 나중에 사업비 관리하기에는 보다 편리할 겁니다. 외주 용역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과업 지시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과업 지시서, 그 다음에 결과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외주 업체에서 작성을 하도록 요청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과업을 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는 게 맞지만 대표님들이 이런 사업 계획서, 그 다음에 과업 지시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미팅을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내용들을 다 구두로 설명하거나 메일로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과업지시서를 외주업체에서 적어 달라고 하면 그런 내용들을 잘 적어 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우리가 검토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 외주 발주를 진행하시는 게 맞고 이런 과업지시서를 잘 적는 업체는 기관에 용역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활용하시는 방안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 수혜받는 기업들이 사업비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물론 여기 외에 또 궁금한 질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지재권은 어떻게 할 건지, 뭐 사람 채용은 몇 명까지 해야 하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매출은 어떻게 내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친절하게 답변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리서치 헬퍼 박 대표였습니다.